리바이. 그런데 이거 하면 매출 올라요? 그런 얘기를 늘 언제나 많이 해주시죠.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안 되죠. 해서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바이럴 콘텐츠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?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참고로 5년 전쯤에는 광고쟁이 밑에서 아트 디렉터로 약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. 그런 와중에 딱이라는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어가서 브랜드나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서 뭐 데이터 중심의 전혀 다른 문과에서 이과 관점의 마케터로서 포지션 변경을 했고요. 그리고 운이 좋게 이 굿딱이라는 회사는 상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20년도쯤에는 이제 페프렌자라는 반려동물 커머스의 CMO 마케팅 총괄로 30번째 정도에 입사를 했고요. 참고로 이 회사는 1,500억의 2021년도 엑시트를 했습니다. 재작년에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또 전혀 다른 재테크 교육업에 또 입사를 해서 높은 매출 성과를 기여하는 CMO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. 현재는 김용 그로스연구소라는 관련된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고요. 그 안에서 스타트업을 컨설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9시 뉴스 앞에 나오는 광고가 아닌 9시 뉴스에 나오는 광고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. 오늘 공유해 드릴 내용은 바이럴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하면 이제 콘텐츠를 더 최적화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참고로 이 자료는 서강대학교의 경영대학원 특강으로 발표한 사례니까 거기서 좀 더 디벨롭을 했습니다.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바이럴 콘텐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바이럴 콘텐츠, 바이럴 뭘까요?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되는 콘텐츠를 말한다.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플랫폼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럴 콘텐츠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럼 이제 저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고 뭘 할까요? 바이럴을 주도하고 싶지만 잘 모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는 아마 그 시대에 편승하는 그 행위들을 많이 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대심리 테스트의 시대가 한번 있었죠. 관련된 실검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마케팅에서 독차지했었던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. 뭐 심리 테스트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대 MBTI의 시대로 또 넘어갔죠. 실제 퍼블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MBTI 콘텐츠를 통해서 실제 회사들이 얼만큼 지표가 상승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준 아티클도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잘 이용하면 충분히 성과가 나오는 바이럴 콘텐츠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있었죠. 하지만 어느 순간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런 네이버에 있어서 그로스 마케팅, 퍼포먼스 마케팅, 콘텐츠 마케팅, 브랜드 마케팅, CRM 마케팅이 얼마나 커리어량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본 지표입니다. 이 안에서 그로스 마케팅, 퍼포먼스 마케팅, 그리고 CRM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이나 2016년도 1월부터 최근 2025년도 1월까지 얼만큼이나 지표를 상승하는지 한번 봤는데요. 우선 퍼포먼스 마케팅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네요. CRM 같은 경우에는 좀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정체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제 그로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한 2019년, 2020년도부터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 이제 콘텐츠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 한번 볼까요? 콘텐츠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이 지표에서 9년 동안 크게 성장한 것을 파악할 수는 있지는 않았습니다. 자,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콘텐츠 마케팅의 시대는 여러분 끝난 걸까요? 글쎄요. 실제 광고주의 디지털 온라인 광고비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. 제일기획의 작년 영업이익이 3,200억 정도고 실제 디지털 팀의 비중이 한 54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굉장히 큰 비중으로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하고 있죠. 국내 기준에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비중으로서 점점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비에 대한 변화 추이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온라인 광고, 뭐 디지털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서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꽤 많은 비중으로 콘텐츠 예산에 유입이 되는 것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참고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예산을 파악했을 때 526억 달러 정도가 2024년도였고 추후 32년도에는 한 1,470억 달러 정도의 그런 예산 편성이 돼서 나름의 산업을 이끈다고 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. 재미난 건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. 백투더 베이직에 맺히는 기업들. 이런 상황은 기업들이 광고 마케팅 전략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. 기존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 크게 성장하면서 디지털 광고와 마케팅이 중요시되었지만 이제는 그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인생은 한방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기업은 다시금 브랜딩과 콘텐츠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관련된 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이거 같은 경우 이제 B2B 기업들의 이제 콘텐츠 마케팅에 관련된 기여도 혹은 이제 니즈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것처럼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시장에 있어서의 파이를 더 확대할 수 있고 나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런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2024년도에 올라온 커뮤니티에 있는 글인데 참고로 이게 이마트에 있었던 돌고래 유기단이라는 대행사에서 만든 영상이에요. 야, 이 영상도 한 8년? 9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. 꽤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영상이에요.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의
이제 대표님 뭐라고 할까요? 벌써 한 10년 전 광고도 이렇게 다시 이슈가 된단다.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? 예, 쉽게 이런 걸 만들 수는 없겠죠. 예, 여하튼 전 분명히 한 올해 혹은 내년에는 다시금 이런 것들이 다시 뜨고 실질적으로 아마 많은 기업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? 실질적으로 디지털 퍼포먼스나 CRM이나 이제 크로스 관점에서의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이제 뷰티라든지 특정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기여도와 예산에 대한 편중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현재 시장의 상황이니까요. 자, 그런 시장의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콘텐츠를 떡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확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